1908년 4월 28일 새벽, 인디애나주 라포트 외곽의 한 농장에서 불이 납니다. 집은 완전히 무너졌고 잔해 아래 지하에서 성인 여성 1명과 아이 셋의 시신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일가족이 함께 참변을 당한 화재로 보도됐습니다. 농장 주인의 이름은 벨거너스였고 신문은 이곳을 죽음의 농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확정된 사실은 놀랄 만큼 적습니다. 몇 명이 죽었는지, 잔해에서 나온 여성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그날 죽기는 했는지. 100년이 넘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 10분 사건 파일입니다. 그는 1859년 노르웨이에서 브리닐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22살에 미국으로 건너와 시카고에 자리를 잡았고 그곳에서 벨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합니다. 처음 몇 해는 가정부와 하숙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시카고에서 그는 결혼합니다. 남편은 1900년에 사망했고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이듬해 그는 그 돈으로 인디애나주 라포트 외곽의 농장을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결혼하는데 두 번째 남편도 1902년에 사망합니다. 역시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두 건 모두 당시에는 사고와 병으로 처리됐습니다. 부검이 이뤄진 건도 있었지만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기 미국 중서부에서 생명보험은 흔했고 농가에서 사람이 죽는 일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농장은 밖에서 보기에 잘 굴러갔습니다. 가축이 있었고 과수원이 있었고 일손도 있었습니다. 이웃들에게 그는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농장을 꾸리는 여자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전부 1908년 사건이 드러난 직후 신문사와 사진사들이 몰려와 남긴 기록입니다. 그가 사람을 부른 방법은 신문 광고였습니다. 중서부 여러 도시의 신문, 특히 노르웨이어로 발행되던 신문에 혼인란의 광고를 냈습니다. 농장을 함께 꾸릴 성실한 남자를 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광고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농장에 걸린 빚을 함께 정리할 수 있을 만큼의 현금을 가지고 올 것. 편지가 오가고 관계가 진전되면 남자들은 은행에서 돈을 찾아 라포트로 왔습니다. 적게는 수백 달러, 많게는 수천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편지가 끊긴 뒤 가족이 편지를 보내거나 직접 찾아와도 그는 같은 답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들고 다른 곳으로 떠났다. 자기도 사기를 당한 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답이 오래 통한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찾아온 남자들은 대개 혼자 살던 이민자였고 농장을 사러 떠난다고 주변에 알린 뒤였습니다. 그들이 라포트에 도착한 것을 본 사람은 거의 없었고 도착 이유를 확인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4월 28일 새벽에 불이 났습니다. 농장에서 일하던 남자 한 명이 연기에 깨어 빠져나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불길이 잡혔을 때 집은 이미 무너져 있었고 지하에서 시신 넷이 나왔습니다. 아이 셋과 성인 여성 1명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성인 여성의 시신의 머리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지문 대조도 일반적이지 않았고 치아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이 벨거너스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검시 과정에서 의문이 더 붙었습니다. 그 시신은 체격이 작았습니다. 거너스는 키가 크고 몸집이 있는 편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잔해에서 나온 시신은 그 설명과 맞지 않았습니다. 무게를 추정해본 결과도 차이가 났습니다. 수사팀은 잔해를 계속 파냈습니다. 처음에는 사라진 머리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 나옵니다. 발굴이 본격화된 데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해 초 농장을 찾아갔다가 연락이 끊긴 남자가 있었는데 그의 형이 동생을 찾아 라포트까지 왔습니다. 그는 동생이 이 농장에 왔다는 편지를 가지고 있었고
땅을 파봐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집터가 아니라 농장 마당과 가축, 우리 쪽을 파기 시작하자 사람의 유해가 계속 나왔습니다. 며칠에 걸친 발굴로 확인된 것만 13구가 넘었습니다. 그 형이 찾던 동생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일부였습니다. 광고를 보고 찾아왔던 남자들, 그리고 농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끝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자료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금도 없습니다. 13명이라고도 하고 40명이 넘는다고도 합니다. 발굴이 끝난 시점은 수사가 끝난 시점이 아니라 더 팔 이유와 예산이 없어진 시점이었습니다. 정리하면 확인된 유해는 최소 13구, 추정치는 그보다 훨씬 큽니다. 발굴 소식이 알려지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기차를 타고 다른 주에서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농장 입구에는 음식과 기념품을 파는 노점이 섰고 철도 회사가 임시 열차를 편성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주말에는 하루에 수천 명이 다녀갔습니다. 지역 신문은 구경꾼 때문에 발굴이 지연된다고 썼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수사 인력이 아니라 대부분 구경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진 대부분이 그때 찍힌 것입니다. 이 사건의 기록이자 사건이 어떻게 구경거리가 됐는지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사진 자체가 엽서로 인쇄돼 팔리기도 했습니다. 기소된 사람은 농장에서 일하던 네이 램피어였습니다. 그는 건어스와 사이가 틀어져 해고된 상태였고 화재 전에 여러 차례 다툼이 있었습니다. 혐의는 방화와 살인이었습니다. 1908년 11월 재판에서 배심은 방화는 유죄, 살인은 무죄로 판결합니다. 즉, 불은 그가 질렀다고 보면서도 사람이 죽은 데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판단의 전제는 그날 집안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램피어는 복역 중 사망할 때까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벨거너스는 그 집에서 죽지 않았고 불이 나기 전에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를 도왔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그의 말을 확인할 방법도 부정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확인에 필요한 것이 그 시신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처음부터 빠져 있었던 셈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방화 유죄 한 건입니다. 농장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이 그 경매 날입니다. 가축과 농기구가 팔려나갔고 사람들은 기념으로 물건을 사갔습니다. 농장 건물은 이후 헐렸고 지금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그를 봤다는 이야기가 여러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대부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08년에는 사건 100년을 맞아 무덤을 열고 유전자 검사를 시도했지만 표본 상태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오래 이야기되는 이유는 피해 규모 때문만이 아닙니다. 100년이 넘도록 가장 기본적인 사실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도 자료마다 숫자가 다릅니다. 몇 명이 죽었는지 모르고 잔해에서 나온 여성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가 그날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남은 것은 1908년 봄에 찍힌 농장 사진 수십 장과 방화 유죄 판결 한 건뿐입니다.